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항상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공유해 드리는 내용이죠.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직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줘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릴 게 있다면 따로 정리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 주요 내용,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과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영향을 끼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야기까지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보합권으로 잘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한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죠. 보시는 바와 같이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정도면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인, 하방의 악재가 꽤나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왔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이란 평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이어졌는데요. 이란이 이제 미국이 경제 규제를 넣고 장기전을 이야기하자 이란 내부 안에서도 막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말이 많았어요. 온건파는 그래도 추가 협상을 해야 된다. 강경파는 아니다. 지금 협상할 때 아니다. 11월 트럼프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를 피를 말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뭐 주고받다가 결국 온건파가 어느 정도 힘을 쓴 모습입니다. 온건파의 최근에 발언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뭐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에게 명확하게 한 번 더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뭐 대놓고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거의 뭐 강경하게 나가도 되는데 이런 뒤로 의견을 좀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평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나?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미국이 중동 대사관에 지금 외교관을 다시 복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중동의 주요 지역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나오고 계속 미사일이 터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았던 미국 정치인들이 다 다시 지금 돌아왔었던 건데 외교관들이 돌아왔었던 건데 최근에 다시 파견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견한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원했던 것처럼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평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첫 번째 열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할 예정이고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는 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좀 안전해져서 다시 복귀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근데 이제 다 두 재료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게 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워낙에 원한 대로 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히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협상 쪽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좀 수상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CIA입니다. 제가 CPI라고 워낙에 요즘 물가가 이제 머릿속을 가물가물하다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CPI로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CIA 국장을 러시아에 파견했습니다. 긴급 파견했습니다. 긴급 파견했는데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슬슬 러시아와 함께 이야기를 조율하면서 이란 전쟁을 유리하게 좀 이끌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과거부터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평화 협상에 대한 분위기, 정확하게는 이제 이란을 찍어 누르려는 분위기, 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란을 끌어내려는 분위기,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려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중이다라고 시장은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잘 먹혀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원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유 가격이 뭐 6달러 정도 있다가 지금 실시간으로 79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죠. 실시간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확실히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여기에 지금 이제 채권 금리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베센트 장관의 바이백, TJ 잔고를 사용해서 베센트 장관이 이제 바이백을 더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채권 금리, 그러니까 금리, 채권 금리는 이제 물가에 영향을 받죠. 유가가 내려가면 앞서 보셨던 전쟁 분위기가 종식되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도 하락하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요인이 금리 상승의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까지 안정화되면서 최악의 급락을 만들 수 있었던 다양한 악재들이 꽤나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좀 아쉽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까 봤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HBM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일 것 같거든요. 지금 결국 이 범용 메모리 DDR5, DDR4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결국에는 따라잡을 거예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2017년, 2018년 정도면 삼성전자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은 다르죠. 아직까지 창신 메모리가 HBM3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율을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HBM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삼성전자의 실적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행동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갈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27일, 이건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 시간이 26일 날짜로 나와 있지만 한국 시간 기준은 정확하게 내일 새벽이 맞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를 보통 하는데 한국 시간 기준하면 27일 오전 6시입니다. 새벽에 발표가 되겠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90%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오죠. 너무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제품가가 15% 인상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자신의 제품이 이제 얼마나 이제 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좀 나왔고요. 자신감이죠. 잘 팔리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거든요. 인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제품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다들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엔비디아 반도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체 AI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싸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의 단순한 실적 발표, 실적이 얼마 나오냐, 성장이 얼마 나오냐, 이것보다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자체 AI 반도체와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자체 AI 반도체의 성능을 찍어 누를 만큼의 엄청난 개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가 엔비디아의 지금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자신의 최근 반도체 성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과거에 GB300 NV링크로 이은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GB300에서 만들어낸 것보다 루빈이 30배 정도 성능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전력 조건에서 압도적인 토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냥 단순하게 그 속도가 빨라졌다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같은 전력 조건 안에서 전력비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을 어필한 거죠. 이 데이터를 최근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심지어는 100만 토큰당 비용은 35배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성능 개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처리 양도 많아지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대비해서 비용 대비해서 확실히 지금 이제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15% 가격 인상은 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까놓고 들어가 보면 옛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성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도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만들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친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맞서는 오픈 AI 자체 AI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픈 AI의 자체 AI 반도체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땠냐면 브로드컴하고 오픈 AI하고 합작으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보다 높은 성능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물론 이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그 벤치마크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시험 성적 있잖아요, 그죠? 시험 성적 잘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시험 성적이 나오더라도 혹은 비슷한 시험 성적이 나오더라도 실제 머리는 이제 그 시험 성적이 똑같더라도 사실 일자리에 들어갔을 때 각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머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똑같은 성적이라도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요. 물론 그래서 완벽하게 이 자체만으로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라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벤치마크에서 따라잡았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좋냐 안 좋냐라고 하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자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뭔 상관이야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HBM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뭐든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다 시도해봤지만 결국 메모리네. 결국 메모리 잘 만들어야 되네. 결국 메모리하고의 지금 현재 호환성이 좋아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 HBM을 누가 더 많이 쓰느냐, 혹은 HBM도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습니까? 그 AI 가속기에 맞는 HBM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현재 삼성전자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HBM의 성능이 AI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자체 AI 반도체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런 현상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2028년 공급 부족률이 2017년보다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조금씩 줄어들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증설을 하고 더 많은 HBM을 생산하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좀 생각했어요. 공급 부족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이 더 증설하고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경쟁이 시작됐고 경쟁 속에서 성능이 바로 HBM, 이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성능에 메모리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자체 AI 반도체를 압도할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오픈 AI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구글의 반도체라든가 오픈 AI 반도체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그 반도체들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걸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발표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 반도체 자체의 성능으로 못해서 아마 통신 자체를 빛을 통한 통신으로 바꾼다라든가 반도체 자체 내부 칩 안에서 이 데이터가 빛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하면서 애초에 전달폭도 커지고 속도도 빠르게 한다라든가 다양한 다른 방법, 이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방법을 통한 혁신으로 자체 AI 반도체를 이길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발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광반도체라는 것, 뭐 광통신 자체만으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광반도체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라봤자 2027년도 말에서 2028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된 시기는 2018년부터 도입한다라고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2026년도 현재 8월달 시기에 발표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대단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현재 하고 있고요. 대단한 게 없다면 AI 자체의 반도체와의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고 대단한 반도체가 없어지면 삼성전자에게 호재성 뉴스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경쟁이 심해져야 메모리 반도체를 더 쓰니까요.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좀 덜 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너무 비싸질까봐. 너 더 쓰면 좋은데 너무 비싸질까봐 못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삼성전자가 기술력적으로 HBM4 수율이 80%에 도달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특히나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수율이 80%에 도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인 공장 더 짓고 공장 증설하면 그대로 수율이 꽤나 높기 때문에 매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만 따라준다면 엄청난 매출 성장에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출 성장 자체가 이 HBM4를 많이 팔수 비싼 걸 많이 팔아야 애초에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주목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27일 아침 6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번 쭉 설명드려 봤고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아직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대단히 큰 반응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지금 당장 날아가기보다는 한 9월달 정도까지는 횡보세를 보이다가 현실적으로 한 10월달, 11월달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또 좀 더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체적인 유동성 증시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주가 상승하기 위해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큰 유동성 자금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큰 자금이 이 미국에 이제 곧 쏠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곧 진행되게 될 엔트로픽의 상장이죠. 엔트로픽 상장에서 최소 못해도 1,000억 달러 정도 이제 하나 돈으로 치면 대략적으로 138조 정도의 자금이 최소 못해도 조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자금은 제한돼 있고 제한된 시장에서 자금을 가져가면 결국에는 이 돈이 부족해져서 이런 큰 기업들이 움직이기는 상당히 불리해요.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초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 시기는 좀 지나줘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움직일지 말지를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엔트로픽 지금 상장 이후에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긴 것 같다는 점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더 빠르게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매번 여러분들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매일 시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주제에 맞는 내용 여러분께 매번 정리해서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내가 주제에 좀 궁금하지 않더라도 매번 시황 내용이 항상 더해지니까요. 매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소식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 이재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추가적으로 많이 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특히나 이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장시작전 시황글, 장마감 시황글 드리고 있고요. 급등 추천주 가시면 뭐 최근에 추천주 보류하고 있는데 추천 좋은 종목이 있으면 또 추천 종목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포인트 무료고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고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자마자 왼쪽 하단 푸시 알람 설정 정도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번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버튼과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또 다음 삼성전자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업데이트해서 정보 대신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